드디어 이제 마지막이네요. 컴퓨터에는 두 가지 기억 장치가 있습니다. 하나는 상대적으로 큰 저장 용량을 갖고 있는 보조 기억 장치고, 다른 하나는 상대적으로 작은 용량을 갖고 있는 주 기억 장치이다. 그러니까 뭐 직관적으로는 뭐 주기억 장치가 클 것 같지만 그렇진 않아요. 그러면은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여야죠. 아무래도 이제 주기억 장치는 또 할 일이 많으니까 저장 용량이 작은 것 같고, 그렇죠? 좀 미리 읽은 거를 얘기를 하자면은 보조 기억 장치는 주로 이제 저장을 하는 창고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자, 보조 기억 장치에는 프로그램이나 데이터 등을 영구적으로, 그러니까 영원히 저장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용량이 커야겠지 당연히. 안 지우니까. 근데 컴퓨터는 당장 필요한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를 보조 기억 장치에서 복사를 해갖고 주기억 장치에 저장을 하고 그거를 이제 처리를 하는구나. 컴퓨터를 이제 조금 아는 친구들이면은 이제 뭐 그거 알죠? 램인가 뭐 그런 거 이제. 그리고 처리가 끝나면 주 기억 장치에 저장된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를 이제 삭제를 해야 됩니다. 왜 삭제해요? 용량이 적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주기억 장치는 많은 걸 담을 수는 없고 지금 쓰는 것들만 이제 담고 보조 기억 장치에서 이제 복사를 해서 쓴 다음에 이제 다 했으면 버려도 되지. 왜 버려도 돼요? 보조 기억 장치에 있으니까. 자, 따라서 주 기억 장치는 프로그램이나 데이터가 일시적으로 머무는 공간이고 일반적으로 메모리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해가 되는 내용은 어떤 거냐면은 일단 보조 기억 장치에 비해서 주 기억 장치가 그 저장 용량이 작아요, 그렇죠? 근데 아마 이 문제로 인해서 이제 발생하는 것들,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저장 용량이 작은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이에요. 프로그램의 연산, 계산이죠. 계산을 수행하는 중앙 처리 장치. 근데 정보 시간 이런 거 다 배우지 않았어요? 뭐 CPU는 알잖아요. 안 배웠어? 그러니까 가르쳤는데 배우지 않은 거죠, 그렇죠? 안 배웠어요. 중앙 처리 장치가 특정한 작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 컴퓨터는 필요한 프로그램을 주 기억 장치에 올려놓게 되는데, 그러니까 얘가 이제 거대한 계산기인 거고 그 주 기억 장치에다가 올려놓는다라는 표현을 쓰네요. 그래서 이렇게 주 기억 장치에 올라와서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프로세스라고 한다. 근데 프로세스 그게 뭐예요? 어떤 과정, 어떤 처리 절차 뭐 이런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약간 이런 테이블 같은 게 이제 주기억 장치면은 여기서 이제 뭔가 이제 작업을 하고, 근데 이게 좁잖아. 그러니까 보조 기억 장치에서 가져와서 막 이걸 작업을 한 다음에 저장을 하고 여기 있는 건 치우고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원래 이 컴퓨터 시스템은 인간이 일을 하는 그 방식을 따라했단 말이야, 그렇죠? 그렇구나. 자, 여러 가지 작업을 동시에 실행하려면은 그러니까 하나의 책상에다가 막 여러 가지를 써야 되니까 필요한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모두 주 기억 장치에 저장을 하면 좋겠지만, 그러니까 첫 문단에서부터 나왔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은 주 기억 장치는 저장 용량이 작다는 이 문제 있지. 이것 때문에 그러지를 못해. 쌓아두고 일을 할 수가 없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중 당장 작동시킬 부분만을 주 기억 장치에 이제 사용하고 일부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어디다가 두자 보조 기억 장치에 두면은 되지 않나. 근데 그러면은 보조 기억 장치의 일부를 메모리처럼 사용한다. 여기서 메모리라는 거는 이제 뭐처럼 사용한다는 거냐면은 주 기억 장치처럼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조 기억 장치의 장점은 뭐예요? 용량이 많은 게 장점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공간이 많으니까 내가 여기서 이제 처리를 하는데 너무 이제 처리할 게 많으면은 일부는 일단 여기 그 저장 창고에다가 두고, 그러니까 이 보조 기억 장치라는 창고의 일정 부분을 주기억 장치의 연장으로 보는 거지, 그렇지? 이렇게 해결해서 이렇게 갖다 쓰고 왔다 갔다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메모리처럼 쓰는 거구나. 그러니까 메모리의 특징은 보조 기억 장치의 특징과는 조금 다릅니다. 다른 거잖아.
보조기억장치는 정보를 저장할 때 어떻게 저장을 해요? 영구적으로 저장을 하잖아요, 그렇지? 근데 메모리라는 거는 원래 그 천문단에서 뭐라고 했어요? 영구적으로 저장하는 부분이에요. 일시적으로 머무는 공간이잖아. 그러니까 애초에 보조기억장치의 특징이 아니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보조기억장치 안에 일부 공간을 예외로 만든 거야. 임시적인 공간으로. 그 이유는 왜 그래요? 주기억장치가 용량이 너무 작아서, 그치?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아, 이렇구나. 이러한 메모리 관리 기법을 가상 메모리라고 합니다. 가상의 이 가짜가 뭐냐면은 가짜, 거짓이잖아. 그러니까 원래 진짜는 보조기억 장치는 원래는 메모리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렇죠? 메모리가 우리가 아는 뭐 기억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그런 공간이 아닌데 보조기억 장치의 일부분만은 가상으로, 그러니까 임시적인 메모리로 처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어떻게 처리를 하나? 자, 가상 메모리는 사용자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동시에 구동하고자 할 때 프로그램이 아무리 큰 저장 용량을 요구해도, 그러니까 프로그램 중에서 많은 데이터, 그러니까 많은 계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장도 많이 해야 될 거 아니야. 한 번에 많은 계산. 보통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 컴퓨터 게임이 용량 이런 걸 엄청 잡아먹습니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컴퓨터 게임이 발전을 하기 위해서 컴퓨터가 좀 발전하는 것도 있어요. 그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요즘 그 첨단 게임을 돌리려면 컴퓨터를 되게 비싼 거를 쓸 수밖에 없단 말이야. 왜냐면은 큰 저장 용량이랑 연산을 엄청 많이 써야 되니까. 그래서 중앙 처리 장치가 당장 실행을 하는데 필요한 부분은 일부분이라는 점을 이용합니다. 이게 수능 기출에도 나오지만 중앙 처리 장치는 원래 한 번에 하나씩만 이렇게 팍팍 계속 쳐내는 이런 애거든. 근데 이제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처리하는 그런 애가 또 따로 있어. 그건 나중에 보고요. 당장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그러니까 이따만큼 이제 용량이 있어도 이 중에서 이 부분만은 지금 당장 쓰는 거고 나머지는 그럼 어떻게 하는데 창고에 임시로 두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이렇게 이제 갖다 쓰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당장 안 쓰는 부분은 보조기억 장치에 임시로 두고 필요한 것만 주기억 장치에서 따로 불러서 사용하면 되는 것이다.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죠. 이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같은 크기의 작동 단위인 페이지로 분할을 합니다. 페이지로 분할을 하고 페이지 단위로 프로그램을 주기억 장치에 올리는데, 왜 페이지로 분할을 해요? 왜 그래요? 꼭 이렇게 해야 돼? 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빨리 하게. 그러니까 뭐 빨리도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러니까 규격이라는 거를 왜 만들까? 그렇잖아요. 책을 셀 때는 이제 한 권, 두 권 단위로 세고 그 안에도 이제 한 장, 두 장 단위로 이렇게 다 분류가 돼 있잖아요. 그런 일을 왜 하는 거예요? 그냥 정보 덩어리에서 이렇게 그냥 필요한 만큼 이렇게 떼다 쓰면 안 돼? 왜 굳이 페이지로 분할을 해서 이것은 이제 10페이지야, 이것은 20페이지야 이렇게 하는 거야? 왜 웃어? 그게? 요즘 재밌어. 이게 엄청 흥미로워? 그 정도는 아닌데? 약간 컴퓨터 공학 쪽에 엄청난 흥미가 있나 보네요. 그러니까 왜 그러는 것 같아요? 찾아쓰기 편하고 결국 단위라는 걸 만드는 이유는 업무의 편의성 때문이죠. 그쵸? 너네도 생각을 해봤을 때 이거를 몇 개의 물량인지를 셀 수 있어야지, 그래서 규격이 이렇게 딱딱 떨어져야지 일을 할 때 훨씬 편리하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작업을 뭐 페이징이라고 한다. 페이지라는 말에서 왔겠죠. 자, 페이징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이렇게 커다란 프로그램도 몇 개의 페이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라고 해버리면은 총 몇 개니? 0에서 4니까 5개죠, 그렇죠? 그러니까 5개니까 이거를 5분할을 해서 이 중에서 5분의 1만 보내고 5분의 2만 보내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는 게 낫잖아. 막연하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수치화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있으니까 그냥 글을 읽으면서 파악을 해볼게요. 자, 가상 메모리를 실현하는 대표적인 방법이래요. 그럼 일단은 페이징 방법을 볼게요. 주기억 장치에 페이지를 올릴 자리를 페이지 프레임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컴퓨터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어떤
책장, 서랍 이런 느낌으로 그냥 생각했어요. 프레임, 긴 서랍이 있고 요 안에다가 그냥 책을 꽂아 넣는 그런 느낌이었거든. 똑같은 크기의 책이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프로세스 A와 B가 실행 중이에요. 그리고 A와 B는 각각 5개의 페이지로 이루어져 있고 그 그림 보면서 하세요. 주 기억장치는 7개의 페이지 프레임, 그러니까 서랍이 7개가 있어요. 그러면은 각 페이지의 크기는 100으로 다 고정이 돼 있지. 그래야지 그게 안 맞는 일이 없잖아.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게 해야지 이 공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 프로세스 A의 페이지 0과 1 그리고 B의 뭐 0, 1, 2를 당장 실행해야 돼.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어디에 들어가야 돼? 요거는 주기억장치에서 바로 구동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그러면 이 5개의 페이지는 주기억장치의 페이지 프레임 0, 1, 2, 3, 4, 5에 이렇게 이렇게 넣었어요. 이때 페이지 프레임 2는 편의상 비워두었다 했을 때 근데 나는 좀 뜬금없이 이게 궁금했거든. 왜 비워뒀을까 했는데 그래서 나중에 찾아보니까 사실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래요.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컴퓨터의 하드웨어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운영 체제, 영어로 이제 OS라고 하죠. 뭐 윈도우, 뭐 안드로이드, 뭐 맥 이런 거 있죠. 프로세스마다 각 페이지가 주기억 장치의 어느 페이지 프레임에 저장되는지를 테이블에 기록을 해놓는다. 그러면 여기서 이 테이블이라는 거는 그 주소록 같은 느낌인 것 같아, 그렇지? 그러니까 테이블이 이런 테이블 생각하면 안 되고 표로 이렇게 정리해. 표가 영어로 뭐예요? 테이블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주소표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운영 체제를 좀 의인화하면 운영 체제가 뭐야? 아, 이 페이지는 이 프로세스 0은 페이지 프레임 0에 있고 이거는 여기 있고 이게 다 적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 있는지 얘가 이거를 보고 넣고 나중에 뺄 때도 이걸 보면서 하겠지, 그치? 이런 페이지 프레임을 보고 페이지 테이블. 따라서 페이지 테이블 A의 0번 항목에는 뭐 이게 있고요, 뭐 있어요. 이렇게 100이 기록이 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프로세스 A의 페이지 0과 1이 주기억장치 0 자, 페이징 방식에서는 특정 프로세스의 임의의 페이지의 실행이 필요하면은 운영체제가 자 이제 특정 프로세스 임의의 페이지가 필요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기억장치에 해당 페이지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페이지가 있으면은 그거 보면 되고 없으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장 뭐 A의 뭐 2, 3, 4가 필요해. 근데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넣어야 돼. 근데 공간이 부족한데 어떻게 해 그러면? 있는 걸 지워야겠죠. 그럼 이제 그 다음 문제는 뭐냐면 뭐부터 지울까 문제지, 그치? 원래 처음부터 있었던 걸 지울까 아니면은 제일 안 쓰는 것부터 지울까 뭐 그런 문제가 이제 남아요. 자, 그래서 페이지 부재가 발생하면은 페이지를 복사해서 갖고 와야지.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는 사실 주기억 장치가 용량이 작아서 발생하는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페이지 프레임에 저장을 한 후에 그 페이지에 접근을 하는데 문제가 나오죠. 이 페이지 프레임이 가득 찼을 때는 새로운 페이지의 사용이 필요하면은 기존의 페이지를 없애야 되고 그런데 자 페이지 교체를 해야 됩니다. 이때 어떤 페이지를 교체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자 페이지 교체에서 제거할 페이지의 내용이 수정이 되었으면은 운영체제는 페이지를 제거하기 전에 보조기억장치 수정사항을 써줍니다. 수정이 되었으면 보조기억장치의 수정사항을 써주고요. 수정되지 않았으면은 그냥 제거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수정이 되었으면은 왜 보조기억장치의 수정사항을 써줘야 돼요? 이 흐름을 이해하고 있죠? 내가 막 이거를 이제 갖다가 썼어. 그치? 이 데이터를 갖다가 썼어. 근데 내가 작업을 하면서 여기다가 수정을 가할 수가 있잖아요. 수정을 했습니다. 이거 그냥 지우면 어떻게 돼요? 그냥 지워도 돼? 그냥 지우면은 보조기억장치에 지금 있는 상태는 어떤 거야? 내가 수정하기 전의 상태로 그냥 그대로 남아있는 거잖아. 그러면은 내가 작업한 게 의미가 없잖아. 말이 되지, 그치? 그러니까 갖다가 썼으면은
수정을 했잖아. 그러면은 수정한 그 상태로 이제 다시 갖다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저장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내 테이블에서 치워야 되는 거지. 근데 내가 이 데이터를 수정하진 않았어. 사용했는데 이걸 그냥 그대로 읽기만 했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 그냥 수정해도 되잖아. 거기 내용이랑 지금 그대로니까. 그 동기화라는 거 알아요? 동기화 작업 컴퓨터 하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보조 기억 장치와 동기화가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그 여러분도 이제 뭐 문서 작업할 때 읽기 전용 파일 뭐 이런 거 해본 적 있죠? 읽기 전용은 뭐야? 그걸 안 건드리잖아. 그래서 얘는 그냥 지워도 다시 복사 안 하겠지, 그치? 끝이야. 그러니까 읽기 전용이 있고 편집본이 있잖아. 근데 이제 편집용은 내가 편집을 했으면은 당연히 저장을 해서 보조 기억 장치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자, 나머지 내용은 이제 하나씩 보는 거예요. 말이 어렵죠? FIFO 이게 뭐냐면 선입선출은 많이 들어봤는데, 자, 페이지 프레임에서 가장 먼저 사용된 페이지부터 순서대로 교체된다. 이건 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쉬워요. 맨 처음 들어간 것부터 맨 처음 먼저 들어갔으니까 먼저 삭제하자 이거죠. 그러니까 들어온 지 가장 오래된 페이지 삭제하고 그 페이지 프레임에서 새로운 페이지 들어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영어를 엄청 쓰네요. 자, 뭐냐면은 최소 최근 사용. 이게 이제 조금 헷갈리죠. 가장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았던 페이지가 우선 교체된다.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사용한 게 뭐였지? 이건 냅두고 그 다음 최근에 사용한 게 뭐였지? 이렇게 역순으로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얘는 뭐야? 최근에 제일 안 썼어. 그러면 쟤부터 버린다. 이건데 이제 뭐랑 헷갈리면 안 되냐면은 최소 빈도 사용이에요. 최소 빈도 사용은 뭐냐면은 그냥 최근의 개념이 아니라 이제까지 사용한 거를 딱 봤을 때 제일 빈도수가 낮은 거, 그러니까 가장 사용을 덜한 그거를 그냥 교체를 하면 되는 거야. 이거 이제 문제로 내기가 너무 쉽죠. 자, 이 경우에 최소 빈도로 사용한 페이지가 2개 이상인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조금 사용했 페이지가 2개가 발생을 했어. 그러면은 2개 다 지워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될까? 이때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다른 규칙을 또 적용을 하면 되는 거지, 그렇지? 가령 선입선출을 그 다음으로 적용을 하면은 먼저 있었던 거 없애면 되고, 최소 최근 사용 방식이 적용되면은 가장 최근에 사용하지 않았던 그 부분부터 없애면 되겠죠. 그래서 3가지 교체 방법을 또 예를 통해 살펴보자. 참 친절하네요. 자, 볼게요. 자, 주기억 장치에 페이지 프레임이 3개가 있고 0, 1, 2만 있대요. 그러면은 페이지 프레임이 해볼까? 자, 여기는 주기억 장치가 있고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있는데 0, 1, 2 3개 있죠? 운영체제는 페이지를 A, B, C, B, A 순으로 운영체제가 있고 페이지가 A, B, C, B, A 순서로 사용을 했으면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A, B, C 사용했고 그 다음으로 이제 B, A 집어넣어야겠네. 그렇지 않아요? 넣어야 되는데 이걸 보자. 페이지 프레임 0, 1, 2는 각각 A, B, C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때 새로운 페이지 D를 사용하고 싶습니다. 근데 여기서 일단 A, B, C 쓰고 그 다음에 이제 B 넣을 때 교체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 왜? 여기 있으니까. 그냥 이거 있으면 한 번 더 쓰면 되고 A도 역시 여기 있으니까 한 번 더 쓰면 돼. 이제 문제가 발생했어요. 자, D를 써야 됩니다. 근데 이제 D가 채워지려면은 채워진 페이지 중에서 하나를 삭제하고 D가 들어가야겠지. 이 중에서 뭘 없앨까? 이 문제인데, 자, FI, FO는 제일 간단합니다. 뭐부터 없애면 돼요? 맨 처음 들어갔을까? 얘를 지우면 되겠지. 그 다음에 LRU가 뭐였어? 가장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건데 A, B, C, B, A면은 제일 최근에 사용한 게 A, 그 다음은 B. 그럼 뭐 없애야 돼요? C를 없애야겠구나. 그 다음에 이제 LFU는 사용 빈도 보면 되니까 이 전체적으로 사용 빈도가
가장 적은 거는 또 마침 C.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그러니까 최소 빈도 사용이랑 최소 최근 사용이 같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C가 교체될 것이다. 이 지문은 평가원 지문이랑 비교를 했을 때는 좀 정보가 너저분하고 이렇게 막 계속 나열된 게 많아요. 그러니까 좀 더 압축적으로 밀도 있게 다루면은 더 좋겠죠. 근데 그러려면은 이제 교수들이 더 노력을 해야 되니까 그냥 한번 읽어볼 만한 가치는 있다. 왜 웃어? 뭐가 웃겨? 웃긴 게 있어? 웃긴 게 있나? 잘 모르겠네. 자, 1번. 윗글에 대한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문제 있으니까요. 그러면 가상 메모리는 주기억 장치 용량이 충분할 때만 보조적으로 활용된다. 어떻게 고치면 될까요? 주기억 장치의 용량이 충분하면은 가상 메모리를 쓰겠어요? 그죠? 자, 그다음에 페이징 방식에서는 프로그램 전체를 먼저 주기억 장치에 올려놓은 뒤 필요한 부분부터 실행한다. 이게 맞아요? 프로그램 전체를 일단 어디다가 넣어놓을까요? 보조기억 장치에 넣어놓죠. 일단 프로그램 전체를 주기억 장치에 올려놓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왜 그래요? 주기억 장치 용량이 자, 3번 페이지 테이블은 각 프로세스의 페이지가 주기억 장치의 어느 위치에 저장되었는지를 관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게 페이지 테이블의 나름의 정의죠. 그렇죠? 네. 답은 3번. 자, 4번 페이지 부재. 페이지가 없는 것은 보조기억 장치에 필요한 페이지가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주기억 장치. 주기억 장치. 자, 5번 페이지 교체는 페이지의 내용이 수정되지 않았더라도 보조기억 장치 어떻게 고치면 돼요? 페이지의 내용이 수정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조기억 장치에 다시 저장할 필요가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그치? 자, 2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좀 더 단순화시켜요. 수능 특강에 있는 문제는 좀 과해요. 귀찮아. 좀 더 단순화시켰는데 어떤 운영체제에서 한 프로세스 페이지에 X, Y, Z가 차례로 주기억장치 페이지 프레임에 올라왔습니다. 그 후에 이제 페이지 사용 순서를 이제 해보는 건데요. 자, 페이지 프레임은 3개뿐이며 자, W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보면은 일단 순서가 X, Y, W 이렇게 돼 있고요. 일단 이렇게 넣겠죠? 그 다음에 Y는 어떻게 하면 돼요? 한 번 더 쓰면 되지. 문제는 뭐예요? 얘를 어떻게 넣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뭐부터 없앨까인데 자, 보자. 선입선출을 적용하면은 뭘 제거해야 돼요? X. X를 제거해야겠죠? 자, LRU가 뭐였어? 최소 최근 사용입니다. 자, 최소 최근 사용이면은 가장 이제 W를 딱 넣으려는 이 시점이지. 가장 최근에 사용한 거 Y, 그 다음 Z, 그 다음 뭐야? X. 그러면은 뭘 제거해야 돼요? X. X.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X를 제거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LRU를 적용하면은 X가 교체됩니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4번 LFU는 그 뭐야? 빈도잖아. 빈도. 빈도수를 적용을 하면 그 뭐냐? 뭐 제거해야 돼? 빈도수를 적용하면 X 아니면 X에 아니면 Z. 그러니까 사실 가장 정확한 거는 X 아니면은 Z예요. 근데 Y는 무조건 아닌 거지, 그렇지? 그래서 어쨌든 오답이고요. 자,
자, 5번에 LFU를 적용하면은 언제나 FI, F와 같은 결과가 나온다. 이게 이제 저번에 애들이랑 풀었을 때 LFU 적용하면은 뭐 제거해야 돼요? X LFU면은 LFU만 적용하면은 뭐야? X 아니면 Z. X 아니면 Z. 근데 FI, F는 뭐예요? X잖아요. 이렇게 내면은 좀 애매한데 언제나라고 했으니까 Z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아니야. 근데 시험 문제 이렇게 내면 진짜 또 난리 납니다. 뭔지 아시죠? 막 이거 이제 5번 찍어서 이제 틀린 애들은 그래도 X 되잖아요. 막 이런 이제 실제 시험에서는 이렇게는 안 낼 거고요. 근데 만약에 뭐라 그럴까? 네, 넘어갈게요. 실제 시험에서는 이렇게 안 낸다. 자, 그 다음에 1번 페이지 프레임은 보조 기억 장치 안에서 페이지를 나누는 단위다. 그러니까 정된 개념을 지금 하는 거고요. 그 페이지 프레임은 단위가 아니라 뭐예요? 단위는 페이지고 페이지 프레임은 그 주기억 장치 안에 있지 않아? 그리고 네. 공간이죠. 페이지 프레임은 빈 공간입니다. 페이지를 채워 넣을 빈 공간. 그 다음에 이제 그 2번 페이징은 프로그램을 페이지 프레임 단위로 분할해서 뭐가 틀렸어? 줄게요. 주기억 장치의 분할 방식이죠. 그 다음에 이제 3번 페이지 테이블 이게 주소록 같은 거잖아. 그래서 한 프로세스의 여러 페이지는 서로 떨어진 페이지에 저장을 할 수가 있지. 왜 저장할 수 있냐면 어디에 적었는지를 다 내가 기록을 해놨으니까. 그렇죠? 자, 4번 페이지 교체는 페이지 부재를 예방하기 위해 수행하는 조치이자. 잘 읽어봐야죠. 페이지 교체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공간이 없어서지. 페이지 부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미리 수행하는 게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페이지 부재를 예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페이지가 부족할 때 그때그때 처리하는 게 페이지 교체예요. 그쵸? 미리 하는 게 아니라. 원래 기술 지문에서는 미리 하냐, 그때그때 하냐 이런 거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최소 빈도 사용은 사용 횟수가 같은 페이지가 있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추가 규칙이 필요하다. 나는 이제 한가운 맛이 나게 해봤는데 부족한 문제예요.